자, 출발합니다.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전원 공급 보드, SMPS 보드를 보내주셨네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전기를 꽂기 전에 그래도 간단히 몇 가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A시단 1차 측과 2차 측에 어딘가 쇼트 났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보고 전기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측 하게 되면 전기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되겠네요. LN 써있는 쪽 쭉 따라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서미스터 통해서 라인 필터 통하고, 네, 그리고 여기 프리치 다이오드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양단들하고 직류를 바꿔서 이쪽에 휴대치로 그 값들을 평활 작용을 해서 2차단 트랜스까지 공급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1차단 쇼트 났는지 또는 휴지가 끊어졌는지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프리치 다이오드 뒤집어 놓고 볼까요? 네, 쭉 따라왔을 때 이렇게 따라왔죠. 라인 필터 거치고 가운데로 왔죠. 가운데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LN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폐해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으면 나오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경우를 폐해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류가 바뀌었을 때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플러스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플러스 쪽에서 여기 공급되고 다시 돌아와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게 계속 루핑 계속 도는 거죠. 쇼트 값은 주로 여기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차단 DC 1차단 교류 값은 쇼트는 안 났나, 가운데만 찍어 보면 쇼트는 안 났네요.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는 이쪽에서 찍어 봤을 때에 LN이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자리고, 휴즈가 끊어져 안 끊는다까지 보신다 그러시면 여기를 찍었을 때 띠 소리가 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찍었을 때 이쪽에 띠 소리 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차단 여기 쇼트 났는지 그 다음 단, A시단 말고 그 다음 단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찍었을 때 삐 소리가 삐 계속 소리가 나게 되면 쇼트 난 거고, 지금은 이제 다이오드 모드 값 0.5 나와 있네요. 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왜 동작하지 않을까라고, 전기를 꽂게 되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진단하는 데는 좀 속도가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전기를 꽂습니다. 전기를 꽂아볼게요. 자, 조심하세요. 뻥 할지 몰라요. 전기 꽂았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꽂고 종단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할까요? 그라운드가 여기가 되겠네요. 여 그라운드 띠 있는 자리 2차단 여기를 찍었을 때 전압이 아쿠 아까 다이오드 모드로 놨던 상태인데요. 이게 안 나오네요, 전압이. 이 전압이 나오는 전압인데 그라운드에서 입력단인데 하던 거니까 도상. 그렇지 않으면 다이오드 양단 전압을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때는 여기 다이오드 2차단 건너뛰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양단 전압을 이렇게 찍어 보면 전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콘 전압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에 검정색 되고 플러스 이쪽에 대보면은 전압은 나오네요. 여기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전원이 IC에 공급될까? 라고 해서 흔들림이 이게 좀 하면서 좀 들어가네요. 저 흔들리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전기 코드를 뽑아 볼게요. 전기 들어가니까 뽑고,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약간의 정전기 전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조심하면서 만지는 경우를 장갑 끼고 하는 게 좋은데,
오늘 영상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좀 어설프게 잠금을 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릴레이로 붙여서, 릴레이를 하면은 이와 같은 릴레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기를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끊어서 잘라서 방전을 시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회로도 보호를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를 딱 대면 빡 수리하면서 방전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하는 입장이니까 또 수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라서 전기를 그렇게 방전을 시키면 좀 더 원하는 값에 도달하는데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효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적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선 양쪽에 구리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쇼트를 마저 확인사 다르듯이 낼 수 있기도 하고요. 2차 측은 할 건 없습니다. 2차 측이라면 이제 이쪽이 2차 측인데요. 이쪽에 쭉 봤을 때에 트랜스 기준에서 검정 띠 있고 그 다음에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가 1차 측이고 여기가 2차 측이 되겠습니다. 2차 측 트랜스 건너 띄어서 여기가 2차 측이 되겠어요. 2차 측은 왜 안 되냐? 2차 측은 왜 안 하냐? 그러면 여기에 충전이 안 돼 있죠. 값이 넘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구티어 합선을 해서 방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압이라 해서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거기는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기를 이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부품 어딘가 지금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부품 중에서 여기. 그러면 이제 발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IC가 발진을 할까 안 할까 좀 살펴본다 하면은 오실로스코프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오실로스코프를 하기 위해서 좀 안전하게 제가 접지를 하나 달아보도록 합니다. 접지는 노란색으로 달아볼게요. 보통은 이제 검정색으로 많이 달긴 하는데 1차단 접지하고 2차단 접지하고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띠 있는 쪽에다가 1차단 접지를 좀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2차단은 여기 띠 있는 쪽에, 여기 띠 있는 쪽에 마이너스 쭉 따라가면 몇 가지 오니까 여기 끝에 쪽에다가 2차단 접지를 납땜을 해 보겠습니다. 구분 좀 해놨고요. 1차단과 2차단을. 자, 왼쪽부터 시작한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3, 4 쓸 때, 그래서 여기가 입력, 오른쪽이 출력, 이렇게 보시면 일률적으로 좀 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단 스코프를 준비해 볼까요? 1차단은 고압이니까 여기서 1kg 대로 맞춰놓고 등받이를 하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접지 그라운드를 올리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하나 더 준비해서 2차단 물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120메가짜리, 이거는 100메가짜리. 여기도 등받이 하나처럼 이렇게 해서 기대 좀 놓고, 접지는 2차단 접지를 찍어야 되겠죠. 2차단 접지를 찍어 놓고, 그리고 다시 전기를 꽂습니다.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수선할 수 있긴 있지만, 수리하는 과정 같은 후딱 끝내는 그런 거보다도 현재는 뭐 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길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 전기 꽂습니다. 조심하시고, 아까 똑같이 찍었던 자리 봐보시면은 여기 그라운드라고 말씀드렸고, DC 맞춰놓고
여기에 있는 전압을 찍어보면 300V, 310V 그 사이 나오겠죠. 네, 전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프를 가지고 저는 이 IC 핀번호를 알으니까 바로 찍어봅니다. 찍는다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있는 휘선 자체가 쭉 올라오면서 프리퀀시에 맞는 주파수가 나오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수직으로 세워서 쇼트 안 나도록. 빤뜨기 나오니까 나는 일을 현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하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전압만 나오고 나머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 1차단 전압이 안 1차단 파형이 안 나오면 2차단에서도 이쪽에 다이오드 양단 찍어보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보면 여기는 움직임도 없죠. 자, 조심하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단에서 넘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어디를 못 넘어온다는 말씀이냐면 여기 트랜스에서 발진을 해서 이쪽 넘겨주는 펄스가 신호가 넘어와야 이쪽이 넘어오는 건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저 발진이 IC 쪽에서 그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그러는지 나름대로 어느 것을 결정할 것이냐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죠. 여기저기 찍어봐서 이때는 이제 전압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10X를 빼고 그리고 찍어보면 약간 좀 올라오는 폭이 또 있겠죠. 저런 걸 우리가 출력인다, 뭐 노을성 파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어디에서 일을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전기를 또 뺍니다. 자, 전기를 뽑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죠? 방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딱 했잖아요. 방전을 하지 않으면 손이 찌릿하고 아니면 주변에 전기가 흘렀을 때 다른 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찌릿하지는 않아요. 갖다 대볼까요? 네, 찌릿하지 않습니다. 방전.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기를 찍으면 테스트기 손상이 없습니다. 아까 같은 데 찍으면 테스트기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은 부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전기를 내가지고 빨리 어떤 게 이렇게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맞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빼놓고 부품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순방향으로 찍어야 되겠네요.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는 0.58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는 0.17 나가네요. 네,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그러니까 일을 않고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해서 스마트폰 보거나 아니면 게임만 한다든지 아니면 출장 나간다, 출타 나간다 해놓고 다방에 가서 오봉아씨하고 내지하고 노닥거린다든지 아니면 티켓 끊어서 놀다가 뭐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부품들이 자기 기능을 안 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찾아냈는데 이게 같은 비슷한 것인데 보니까 하나는 0.58 이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0.58 잘 보셔야 돼요. 계속 얘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겁니다. 0.17 둘 중에 하나는 일을 안 하겠죠. 학습된 사람은 이거를 어느 쪽일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하게 돼요. 학습되지 않은 사람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일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떼놓고 일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자, 그러면 하나만 떼어보겠습니다.
안쪽이었죠, 안쪽. 안쪽 게 좀 수치가 낮았죠. 낮은 거를 여기죠. 이렇게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회로하고 겹쳐서 야가 원하는 용량, 원하는 수치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쪽을 뺐습니다. 아까가 이게 0.5 좀 넘었었나요? 0.57 나왔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찍고 뺐으니까 뺐던 자리를 찍으니까 0.17 뭐 비슷하네요. 이게 그러면 저게 죽었는갑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학습된 값은 아까 0.57 뭐 그런 정도 비슷하게 나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빼겠습니다. 이거를 빼고 이렇게 뺐거든요. 이건 실리콘선이라 녹질 않아서 이런 잔납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솔더링으로 하는데 뒷솔더로 하게 되면 좀 편리하네요. 그래서 뒷솔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다이오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다이오드를 빼놓고 다른 다이오드를 달아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달기 전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순방향으로 넣고 다이오드를 넣고 순방향을 측정을 해보면 0.77 나가네요. 숫자가 0.77 나가요. 이게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이오드 모드를 하는 거예요. 저항에다 놓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항했을 때는. 588kg 나가나요? 메가니까 점 찍어서 소점 0.5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걸 숫자가 이게 저항에서 테스트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형식에서 테스트하는 거하고 좀 틀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띡소리 나면서 소리까지 제공되네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합니다. 하나 할 때는 별로 관계없는데 막 IC가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IC가 많은 거 할 때, 근데 그런 때는 다이오드 모드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반도체를 측정할 수 있는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게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실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영상으로 보실 때는 결과치만 찾기 때문에 굉장히 사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잡담으로 좀 들리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옆에서 보실 때는 물어보기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해소도 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뭐라는 거야 하면서 결과치를 빨리 기다리다 보니까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기 그 불량난 거 갈았거든요. 자, 당연히 갈고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기를 넣어도 됩니다만은 교육 목적상 같은 방향 순방향으로 해서 다이오드 모드 넣고 찍어봅니다. 아까 0.17 정도 나갔죠. 자, 이번에는 702 나왔네요. 이건 아까 57 나왔고요. 이게 그럼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올까? 아니면 발진을 할까? 예. 전기를 꽂아서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전기 꽂아요. 여기는 사운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팅되는 멜로디 소리가 띠뽕 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코프 다시 렌즈가 고압이니까 여기도 배율을 10배를 맞춰 놓고 네, 올라왔죠. 자, 그런 상태에서 찍어볼게요. 왜냐면 이 뷰 안에 이제 휘선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 선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좁혀놓은 거고요. 이 IC는 여기 맨 오른쪽 5번 핀. 뒤집어 놨으니까 이제 밑에인데 5번 핀이 발진 파형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찍어볼게요. 파형 나오죠. 이렇게. 2차 단도 찍어볼까요? 2차 단도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찍어보겠습니다. 2차 단. 네, 파형 발전하고 있죠. 세크를 좀, 속도를 좀 20, 5 마이크로 세크로 맞춰놓고 이제는 5V. 네, 발진하죠. 저렇게 1차단 발진과 2차단 발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120메가의 폭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100메가의 속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차이가. 이거는 2채널이라 그러죠. A 채널, B 채널. 여기는 A 채널만 할 수 있는 단독 채널이 돼 있고요. 이게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또 여기 렌즈 꽂혀 있다는 경우는 우리 디지털 멀티테스트기처럼 이런 그 기능들을 전압이라든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네요. 여기도 다이오드 그림 그려져 있고 벨, 스피커, 콘덴서, 뭐 전압 측정할 수가 있는 콤보 기능이라고 하죠. 멀티 기능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찍어보면 이런 파형이 나온다는 경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경우 디지털 테스트로 꼭 확인해야 되는 거를 해보신다 하시면 여기 그라운드를 찍고 여기 찍어 보겠습니다. 이때 렌즈가 DC 마이너스 그리고 DC 플러스 12.3V. 근데 이 값이 아까 여기 맨 왼쪽 찍었었죠. 이 값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780으로 건너뛰니까 5V. 네, 5.0V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왜 갈았냐? 숫자만 단순히 틀려서 갈았죠. 근데 그 설명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요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내 정지를 잠시 좀 할까요? 옷 쓰는 거 좀 빼놓고. 전기를 뺐고요. 이번에 여기를 찍어 볼게요. 이걸 찍어 보면 손 만져도 찌릿찌릿 않는데 전압 바로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데콘 전압이라 그러죠. 데콘 바로 찍어 보겠습니다. DC를 190. 이게 천천히 자연 방전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고장난 경우는 이게 자연 방전이 잘 안 돼요. 느리해요. 엄청나게. 됐고요. 이거 실리콘선이라 잘 녹질 않습니다. 실리콘이 보통 온도가 400도까지죠. 연압을 녹이는데 야는 견디고 있습니다. 실리콘선이 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차단 맞아. 떼놓고 그리고 이제 장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보면 원포인트로 어떤 거 안 될 때는 크더라. 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결과치를 빨리 볼 수 있는데, 학습 공부원, 교육한다, 연마한다. 나의 어떤 그 지식을 좀 더, 몸값을 올린다.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자 생존. 네, 제가 말씀드릴 때 필요한 경우는 적으세요. 메모. 네, 기록을 하셔야 네,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거나 기억이 안 남을 때는 메모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자 생존. 자, 적으세요. 이거 내려놓고 반도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기본은 다이오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이오드. 이게 다이오드는 보통 게르마늄이라든지 또는 실리콘 또는 크리스탈 이런 재질로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 다이오드 값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이오드 값을 이제부터 적는 겁니다. 저도 메모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펜이 여기 있죠. 다이오드가요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다이오드가 있어요. 제가 팔 쓰기 때문에 약간 좀 비틀어 놓는 겁니다. 일반 다이오드가 있고 우리가 보통 정류 다이오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 다이오드. 글자는 그냥 제가 부드럽게 쓸게요. 예. 일반 다이오드는 0.5.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지금 현재 다이오드 모드로 맞춰놓고 다이오드 끝에 V니까 전압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쇼트키를 설명을 드리면 쇼트키는 0.2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속 다이오드 FR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FR 퍼스트 리카버리 이게 있는데 이건 이제 S자로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SB나 SR SB나 또는 SR 식으로 퍼스트 리카버리 다이오드는 0.4 정도. 그 다음에 또 초고속 다이오드 고속 환원 다이오드 고속환원은 UF가 되어 있네요. 울트라 패스트 리카버리여서 0.4. 이 두 가지는 이제 여기 일반 다이오드 쪽에 조금 때려 붙여도 괜찮습니다. 숫자를 측정을 하실 때에. 그 다음 아까 측정했죠. 이거 유리 다이오드. 보통은 이제 용도가 스위칭 다이오드나 제너 다이오드 쪽에 이렇게 크리스탈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거가 스위칭.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제너 다이오드 이게는 0.7 이렇게 이거를 메모하셔서 책상이나 모니터 앞에 딱 붙여 놓는 겁니다. 태블릿 PC 다 붙여 열릴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붙여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메모하세요. 이거 바꿨죠? 다이오드 모드 놓고 측정해 볼까요? 몇 나갈까요? 아까 측정해 봤죠?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생각하시면 순방향이죠. 이렇게 했을 때 0.7 정도 나갔었나요? 아까 그렇죠? 이렇게 역방향으로 하면 안 나갑니다. 이거를 역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 역전류 할 수 있도록 전압을 세게 집어넣어 준든지 아니면 우리 하수구 같은 경우 뉴스 나올 때 역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러듯이 밑에 수압을 돌리듯이 밑에 가서 뭔가 올라와야 되죠. 전기는 위에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방향이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순방향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1.0) 0.2
0.5. 다 틀리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면 아 이거 쇼트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쇼트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다이오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이게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거든요. 다리가 긴 쪽이. 그래서 이렇게 0.5, 0.5, 0.5, 0.5. 반대로 하면 이제 안 나가죠. 이게 당연히. 이게. 이것도 보통 정류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남바가 5010이니까 50A 짜리네요. 50A. 플러스는 이렇게 방향이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이쪽만 좀 다르게 돼 있죠. 여 자리가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럼 순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띡소리 나고 0.52 띡소리 나면서 0.52 여기 반대로 하면은 안 나가는 거고요. 이게 정류 다이오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정류 다이오드라 많이 부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근데 저게 일반 다이오드에 속한다라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쇼트키 다이오드 측정해 봅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런 모양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다이오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꺾어져 있겠죠. 이제 이거를 꺾어서 합쳐진 거 두 개. 측정은 밖에서 아니니까 익스리 나고 반대로만 나갈 거고 이쪽 편 왼쪽 거. 그래서 이렇게 측정했을 때 0.2 정도. 현재 이거는 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납땜도 안 돼 있고. 근데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 틀려요. 제조사나 브랜드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값들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책에도 안 나오는 것처럼 설명드리는 건데 뭐 통계적으로 또 이렇게 수려다 보면 이런 그 기준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률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또 이 교범처럼 연구하듯이 수리할 때 접목시킨다든가 했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거 0.2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거 죽은 건 같은데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저런 때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구성이라 하면은 뭐랄까 그 역전류 이게 전류가 거꾸로 흐르는 거. 근데 그거 얼마만큼 강하게 또 안정되게 잘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또 짝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쇼트키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고스 다이오드를 해보겠습니다. 고스 다이오드는 FR로 시작된다 그랬죠. 여기는 FR207이니까 2A가 되겠네요. 207은 2A 그 다음에 끝수가 7이니까 이거는 찾아보시면 나와요. 데이터 시트, 올 데이터 시트라든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A 1000V까지 내압을 견딜 수 있는 0.53 아까 0.4 정도 나온다 그랬죠. 이게 0.4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0.53 나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끝물에 뭐라 했습니까? 뭐 갖다 붙이라 그러면 어정쩡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반올림하든지 내리든지 하실 때 일반 다이오드처럼 갖다 붙여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FR 이런 거를 우리가 고속 다이오드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UF407이네요. 그럼 앞에가 4니까 4A 할까?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1A입니다. 1N4007 같이 되어져 있는 1A인데 기능은 UF 울트라 패스트 리카버리여서 고속하는 다이오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4 나오는데 그거를 붙인다 그러면 다이오드 게르마늄, 실리콘, 또 크리스탈 그런 성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때 어디다 갖다 붙이나 이쪽 일반 다이오드 가깝게 붙여도 된다라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다이오드가 어디였나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칭 다이오드나 제너 다이오드, 유리 다이오드 이거가 0.7 아까 재봤죠? 0.77 나왔었나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측정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바늘 테스트라 그러죠. 반절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거꾸로 했을 때는 안 나가면 정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늘 테스트라고 하는 걸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아날로그 테스트죠. 이런 아날로그 테스트에서 측정을 할 때 지금은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가지고 하거든요. 여기도 물론 숫자를 했습니다. 바늘이 빨리 움직이는데 근데 눈금이 여 가운데 사이로 눈금이 이렇게 바늘이 표시될 때는 어느 쪽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갖다 붙여야 되나 이쪽으로 갖다 붙여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야는 0.5 뭐 0이라든지 0.27이라든가 이렇게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글자를 읽어주는데 여기서는 읽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 또는 바늘 테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전에 학습할 때 교육기관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져 가지고 반도체가 IC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또 이게 이제 평준화되어 있는 일반 멀티 테스트기인데요. 멀티 테스트기에서 좀 더 높은 저항을 측정하고자 할 때 그때는 메가 테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가 테스트. 여기가 M옴 써있지 않습니까? M옴은 우리가 키로를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메타 평지죠. 그 다음에 킬로메타는 10의 3승, 메가메타는 10의 6승, 기가메타 보통 컴퓨터 단위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러듯이 10의 9승, 10의 6승 이거는 10의 6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항을 좀 더 높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범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이걸 좀 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 테스트기는 이게 영음이다. 그럼 영음 밑에 칠 때 조금 정확한 게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러 개까지 측정하는 것이 일반 멀티미터다 생각하시면 이쪽에 아까 봤던 거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밑에 낮은 거는 또 저항 측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정도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메가, 일반 노말. 그 다음에 저장 테스트가 있어요. 저장 테스트기는 언더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하고 여기가 지상, 지하. 하게 되면 지상하면 보통 우린 뭐 이렇게 평범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하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보통 이제 언데드 모비 게임할 때 보면 뭐 굴, 뭐 귀신, 스파토이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네거티브에서부터 조금 더 측정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저장 테스트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장 테스트. 그거는 여기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테스트기를 저장 테스트, 모양새가 달라서 저장 테스트가 아니고요. 기능상으로 저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기능상으로. 이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저항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 저항이 몇 옴인가요? 이거는 저항이 깔적 등락록 청자 해백 녹이 5죠. 그 다음에 이거 5.6, 그 다음에 소수점 뒤에 앞에 붙이니까 0.56 되겠네요. 0.56 메가옴이 나옵니다. 이거 측정할 때는 여기에 있는 소자 바로 옆에다가 붙여놓는 게 좀 더 정확도를, 그리고 좀 더 넓은 쪽에 붙여놓는 게 좀 더 정확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해주죠. 이게 0.56이니까 여기가 메가, 미리옴, 앞에 소수점 붙여야죠. 0.56 되겠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좀 더 정확한 걸 계속 읽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값들이 변화가 돼서 소수점 두 개 막힌다 그러면은 0.56옴 되겠습니다. 0.56옴. 이런 게 하나 더 재볼까요? 이거는 0.22옴인데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측정해 볼게요. 이거는 0.22옴이니까 각각 측정해 보겠습니다. 스캔하죠. 값을 읽었네요. 자, 0.21, 0.22
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저저항 테스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저항 테스트기가 아니고 일반 테스트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0.560 15옴, 20옴, 21옴. 지금 현재 이 값이 아마 선에서 나오는 게 3.5옴이니 그 3.5옴을 빼야 되겠네요. 이건 낮은 저항은 측정하는 그 값이 좀 더 3.9옴 아까 그 값을 빼면은 그거 되겠죠. 이게 낮은 저항 측정하는 데는 단위가 소수점 하나까지 정도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에 쇼트 났을 때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걸 먼저 뗄 것이냐, 그때에 저런 테스트기 가지고 측정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용도도 있긴 있지만 여기서 같은 경우도 똑같은 SMPS 방식의 전원 공급인데 저항이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읽었을 때 이게 몇입니까? 0.105인가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소수점 두 개를 갖다 붙이면 0.255인가요? 이런 거. 션트 저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색깔이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측정했을 때, 왜 쇼트 값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뭐 철사 정도 안 되는 값들을 저항을 내놨을까라는 건데, 이게 반도체 설계를 하면서 그런 과정에 필요한 용량을 좀 더 정확하게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값들을 갖다 매겨놓은 거거든요. 4.7옴. 근데 여기는 4.7옴이 접촉이 좀 그래서 0.1옴이니까 소점 해당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게 잘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면 저장 테스트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저장 테스트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측정을 했는데요. 저항을 아까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0.225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선을 떼서 이쪽에다 붙여볼게요. 철사 그때 바로 옆에 이렇게 소점이 바뀌면서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0.42 좀 더 벌려볼까요? 0.9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장 테스트기를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일반 멀티 테스트기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메가 테스트기, 예전에 아날로그 시절에서는 저런 걸 가지고, 요즘도 그러긴 하지만 누전 잡아서 하는 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해당되어져 있는 메가 테스트기인데요. 메가옴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같은 경우가 이거 쓰는 경우가 반응이 좀 빠르다 그랬어. 그리고 역전압, 네, 그걸 측정하는데 좀 좋다 그래서 하는데요. 역전압은 우리가 일반 테스트기에서도 이거를 정항에다 놓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오드 모드가 아닌 정항에다 놓고 측정하시면 여기 좀 더 정확하게, 좀 늦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고요. 그거를 다시 또 좀 응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전압이 이제 250V를 설정을 해서 해본다 하면
얼마만큼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에 이게 순방향이죠.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를 누르면 0매 가니까 뭐 숫자가 0이니까 뭐 쇼트잖아요. 합선. 자, 그 상태에서 500V까지도 공급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역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역방향 하게 되면 이걸 거꾸로 돌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D 둘러져 있는 곳이 플러스 이렇게 0.01 아까보다는 조금 더 0 숫자가 나왔죠. 1000으로 측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한다라고도 보는 건데요. 다른 다이오드를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 또한 순방향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000V에 맞춰 놓고 여기 1000V에 써 있죠. 이거 바뀌니까 250, 500, 1000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순방향이니까 역방향으로 해볼게요. 빨간 띠 둘러져 있는 쪽에가 에노드 캐스죠. 그래서 색깔 이렇게 바꿔놓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눌러볼게요. 똑같이 공급돼서 무한대 값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런 메가 테스트기 저항 높은 것도 측정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응용한다면 이런 메가 테스트기를 가지고 반도체 이상 용어 내구성 테스트를 응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경우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0옴에서부터가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고저항 테스트 할 때는 여기에서 낮은 저항은 측정이 좀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센 높은 저항까지. 그 다음에 저하당 테스트는 마이너스에 해당되어 있는 소수점 네가티브부터 이렇게 좀 더 높은 저기 조금 더 노멀에 해당되어 있는 좀 고저항까지 측정을 못하고 이런 정도. 테스트기 종류가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멀티 테스트기 가지고 이 값들을 측정하는 것을 어떻게 반도체 측정한다. 이 값은 다이오드 모드에서 측정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이오드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시되어 있죠. 화살표. 이렇게 찍으면 다이오드로 놓고 띡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같은 거죠. 용량이 큰 거만 이게 이제 충전 같은 거 있을 때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해봤듯이 모양만 좀 다르게 되어져 있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이차 또는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전이장벽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거 수리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전이차가 몇이었냐면 아까 0.17 나갔죠. 근데 지금은 0.77 나가지 않습니까? 0.71. 그래서 바꿨잖아요. 바꾸니까 전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정도 걸려줘야 되는데 그 정도를 못 걸려 전압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 그 정도 약게 전압이 되니까 약간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대충 대입을 해서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고바이를 우리가 경사진들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평지고요. 여기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가 0.7이었죠. 7m다 그러면 여기가 2m다 그러면
7이니까 7 정도 해당되어지는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그 7볼트라 생각할까요? 7m라 생각, 그걸 7볼트를 못 주니까 여기를 못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만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5 정도 해당되어져 있는 거. 그 해당되어져 있는 값을 우리가 차이, 전기로 이야기하면 전위, 전위차 또는 장벽. 장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이제 무너졌을 때 이야기하는 거. 무너졌다 하게 되면 쇼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값을 벗어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수위를 얘기한다 그러면 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여기는 밑에 내려오는 통로. 여기가 이제 주변에 산이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산에 모여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 산은 대표적인 게 이게 아치형이라고 그러죠.